오늘의 최대 이슈입니다. 오늘의 최대 이슈가 대체 뭐냐? 여기 볼까요? 사법개혁안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오전 10시에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관련해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해서 민주당의 의원총회도 또 예정이 돼 있어요. 사실 오늘 법관대표회의 자체는 사실 앞서서 법원장회의가 있었죠. 지난 5일 금요일 날. 이때 나온 얘기가 사법개혁 추진안 이거 위헌성이 큽니다라는 얘기가 이미 법원장들 회의에서는 나왔습니다. 때문에 오늘 아마도 이 전국 법관대표 회의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추측은 가능한데 그래서 더 주목되는 건 민주당 의원총회죠. 다음 기사 볼까요? 친명계도 내란재판부법 공개 반대, 신념, 분노만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대체 누구냐? 이현희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네. 더불어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여권으로 같이 묶이는 조국혁신당에선 어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합니다. 네. 지금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국혁신당도 큰 틀의 방향은 동의하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강행이 되는 건지 오늘 의총에서 어느 정도가 좀 바뀔 여지가 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무조건 현재 법사위를 통과되어 있는 사법개혁안들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공론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은 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 내란 재판부가 전담 재판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필요성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위헌 시비가 있다면 그 위헌 시비를 완전히 해소하고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인데요. 그 반대의 목소리까지 지금 수렴하는 단계에 있고 그 위헌성을 어떻게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오늘 정책 의총을 통해서 논의할 것 같고요. 그 과정들 속에서 많은 내용들이 수렴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론화되는 과정인 거지 지금 나온 얘기 그대로 다 그냥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이 위헌 논란 그 표를 좀 같이 볼까요? 네. 대체 뭘 갖고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시죠? 요겁니다. 일단 이번 사법개혁, 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내란 사건은 1심, 2심, 내란 전담 재판부가 다 한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외부 인사로 좀 재판부가 구성되는데 이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법 왜곡죄, 판검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거 형사처벌합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선 이거는 이제 법 적용 위축으로 인한 법관의 독립을 또 침해한다. 사법권 독립 침해, 법관 독립 침해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 폐지. 요거는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 개입으로 인해서 사법권 독립도 침해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 내란 재판 중단 방지법도 추미애 의원이 요거 발의하면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내란 외환 사건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 중단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게 위헌 부분을 보니까 사법권 독립 침해, 법관 독립 침해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요.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데 김상일 위원님. 네.
이게 의총을 통해서 그럼 문구만 수정을 하면 뭐 이게 되는 거냐? 방법론적 측면으로 뭐 몇 개 이렇게 문구를 좀 수정하면 되는 거냐? 재판부가 따로 만들어지고 법 왜곡으로 처벌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지금 위헌이다라는 지적인 것 같거든요. 전담재판부라는 것은요. 네. 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지켜져야 되는 원칙들이 있는 거죠. 우리 앵커님께서는 방식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의 논의를 보면 변화가 돼 왔어요. 처음에는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전담재판부로 하겠다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인사권이나 어떤 독립성 같은 거를 유지해주는 재판부로 가되 내란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재판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번에 소위 말하는 약간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하는 것은 그 변화의 기류에 좀 역행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대통령실도 우려를 하고 있고 당의 지도부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의총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으면 제가 볼 때는 법안은 뭐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결론이 안 나니까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할 정도로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뭐랄까요? 충돌 일부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법부가 어떤 개인의 인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책임감을 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좀 귀찮더라도 국민과 소통해서 투명성과 공정함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책임감 있게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만들 수는 있다. 다만 지금 논의되는 이런 정도 자체가 수위 자체가 약간 강경파들이 너무 한쪽으로 좀 주도해서 좀 편향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교정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좀 충분히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관련해서 지금 뭐 위헌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관련해서 천하람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가 만약에 윤석열의 변호인이면 제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고 물 떠놓고 빌 것 같아요.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로 옮겨가느니 마느니 뭐 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그 기간이 구속 기간을 넘겨버린다. 그러면 윤석열이 풀려나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죽기 전에 풀려날 수 있는 법적인 거의 유일한 가능성이거든요. 그럼 제가 윤석열 변호인이면 이거 물 떠놓고 빌어야죠. 근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윤석열 변호인이 환호할 것 같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천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하면은 이른바 이 윤석열 전 대통령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지만 이른바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다른 피의자들이 다 좋아할 거다 오히려 위헌으로 인해서 재판 중지될 거거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같이 볼까요? 산으로 가는 내란 재판부 1. 위헌 지적의 또 다른 위헌 법안 발의. 아까 이 헌법재판소법이 또 발의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설혹 이 위헌 제청이 들어와도 재판은 그냥 계속 간다라는 거. 위헌 지적의 또 다른 법안 이건 역시 위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인 건데 두 번째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결국 피의자가 역공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피의자 여권 가능성,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만약에 내란 재판부 자체가 위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재판이 중지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김광선 변호사님 헌재에서 위헌입니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게 가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게 만약에 내란 재판부가 위헌이다 나와버리면 네. 내란 재판부 재판했던 내용이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래 재판부로 그렇죠. 가서 다시 헌법으로 받아야 있을 수 없는 기관이 재판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 이제 법률적으로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기소가 되든지. 근데 일단 한 번 기소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일사부재의 원칙이 맞느냐 안 맞느냐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사법부에서 지금 법원장 회의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좌파 아니잖아요. 그거 다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유헌이라는 얘기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헌법재판소 가면 유헌 되겠죠.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신속한 재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기소된 지 몇 개월 됐어요.
한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년 1월과 2월에 선고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재판이 빨리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지금 유언 자체는 뭐 네. 차치하고라도 자 헌법재판부 만들었어요. 네. 내란재판부 만들었어요. 사건이 내란재판으로 이송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사 기록 다시 검토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1, 2개월, 2, 3개월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기간이 도가하기 때문에 네. 영장을 재발부하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유언 소지가 없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오히려 재판은 2, 3개월은 더 지연이 된다. 재판 기록이 이송되고 뭐 네. 그 증거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유언 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재판이 중지하지 않도록 하겠다. 네. 유언법을 재판 중지된 걸 막기 위해서 또 유언 법률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언 법률이 이제 제가 볼 때는 100% 유언 결정이 날 거거든요. 그럼 이걸 유언이 안 나오게 또 법을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유언 법률 공장은 아니잖아요. 제작되는 공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안에 판사, 검사 출신들 다 있고 변호사, 법조인들이 있는데 아주 뭐 원론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 해야지. 아까 이현희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감정과 분노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법 원리에 의해서 헌법에 기반해서 뭔가를 해야지. 이걸 다 제쳐도 그냥 입법으로 만들어 가려는 태도가 이건 잘못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뭐 민주당이 뭐 위헌 법률 뭐 공장입니까?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일단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되면 재판 기간이 더 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까지도 민주당에서 좀 고려를 한 것이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입장도 이렇습니다. 우상호 수석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서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도입 재확인 위헌 소지 최소화를 언급하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공감한다. 하지만 다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상수석 뭐라고 얘기했느냐.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라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 추미애 이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대체 뭐냐. 그래서 헌재법을 발의를 했죠. 같이 볼까요? 내란 외환죄 관련 형사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도 그래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장성호 위원님. 네. 이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위헌이 아닌 겁니까? 모두가 다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정치가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네. 헌법 위반이고 세계의 모든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헌법 체제를 보면은 뭐 대통령제라든가 의원내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에도 마찬가지로 법원은 법관에 의해서만 조직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행정부나 정치권의 이런 모습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사법부의 독립,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저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은 반대로 얘기하고 위헌이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그대로 일사천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쌍끌이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김현지 실장 출석 문제도 대통령실과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당이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출석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언론용이고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은 지금 진퇴양난이다. 하나는 하자니 위헌이고 하지 않자니 내란적인 프레임을 끝까지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사위원장을 이제 얼마 아니면 이제 내놓을 그런 시점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을 계속 만들어서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더 씌우는 저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옥상옥 아니냐, 위원으로 지금 더 옥상옥 하나 더 얻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글쎄 뭐 일단 이런 비판도 저희가 이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사법부가 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 진행을 이렇게 거북이 재판처럼 진행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에서 불신이 굉장히 많이 쌓였다는 거고요. 여기에 사법부가 스스로 조치를 이미 진작에 전담재판부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조치가 미흡했다. 라는 측면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런 부차적인 어떤 위헌성 시비라든가 아니면 재판 지연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또 이런 법률안 같은 것들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쇄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는 제가 볼 때는 사법부가 빠르게 내란과 관련된 처분을 우리가 스스로 잘 해내겠다라는 선언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점이 정말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사법부가 원인 제공을 했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걸 아예 원천적으로 이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좀 미흡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 전국 법관회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민주당 의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오늘 의원총회를 합니다. 똑같은 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관련해서 심지어 마라톤 의총을 합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점심시간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김밥을 먹어가면서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6시간 동안 의총을 하면서 또 이제 규탄을 한다라고 하니까 오늘 하루 그래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비롯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오늘의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